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북한은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또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라고 우리 측이 얘기를 함으로써 역으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확성기 방송을 다시 할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데는 순전히 우리 국민들의 여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역을 미뤘던 우리 장병들,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던 우리 젊은이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지긋지긋했던 우리 국민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여론, 바로 이런 여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한 가이드라인에 재청명을 가능하게 했고요. 이런 상황이 북한의 사과를 이끌어냈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위대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고전의 언급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아침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아빠, 우리 경포해수욕장 가자. 근데 엄마는 하늘목장 가고 싶대.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 워터파크도 가야 되고 관광 곤돌라도 타고 싶은데.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니까. 바쁜 아빠를 위해 용평 리조트가 통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대관령 통 패키지, 티몬, 쿠팡, 위메프에서 구입하세요.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말 장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결실을 남북 고위급 회담. 이 문제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5년 임기 딱 절반이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임기 전환점을 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도 좀 알아보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예, 오늘 새벽 2시였었죠, 그죠? 이 남북 고위급 접촉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희도 4일째 국회 앞에서 비상대기 했습니다. 아유, 예. 이번에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며칠을 기다려서라도 인내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이번에 국민들 생각에 흡족하시진 않을지라도 이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풀리고 또 남북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서로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정말 환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흡족하지는 않을지라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 사과의 표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벌써 한 7년간 이제 오이사 조치를 중심으로 한 남북의 얼어붙은 문제들, 예. 이런 것들이 이번에 한 번에 다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미래지향적인 그 팔문을 좀 열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됐다면 예. 거의 북한이 사실 인정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이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것은 거의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인정이나 마찬가지죠, 사실. 예, 인정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이제 북한도 어떤 필요성과 또 앞으로의 관계를 이렇게 7년의 관계를 좀 해소할 생각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4일간의 마라톤 협상이었기 때문에 서로 많은 얘기들을 풀어놓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밀렸던 7년의 일들을 좀 계획이나마
서로 의논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줬으면 더 큰 선물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놀랐습니다. 그 새누리당 대표와 그 발표문을 조율할 때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을 요청하는 것까지 못했습니다. 남북 당국자 간의 회담을 요청하는 걸로 저희는 문화를 작성했어요. 그 정도로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그 사실상 힘든 것을 우리가 정치권에서 너무 앞서 나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부담도 협상하는 데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빼고 그 당국자 회담을 했는데 북한에서 먼저 이 두 분의 뭐 고위급은 거의 정상회담이나 비슷한 정도의 고위급입니다. 그 7년 만에 그 관계를 그냥 한꺼번에 해소하는 정도의 가능성이 열렸던 거죠. 고위급 회담을 요청하고 또 저희 정부가 이걸 받아들여서 일시에 테이블을 마련했다는 것에 저희들은 아주 정말 대환영을 보냈어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이제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보고 뭐 여러 가지 과거 예를 보면은 아주 전 돌발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 시간이 길어지는 걸 보고 이게 모종의 좀 미래지향적인 결과가 나오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것에 아주 가능성 계기가 열렸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그 사실 이번에 말이에요. 이런 결과가 어쨌든 도출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역을 미뤘던 우리 장병들 그리고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던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정말 지긋지긋했던 우리 국민들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그런 여론 이것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국민 여론과 잘 부응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제 서로 긍정적인 서로의 그 포격의 그 지점 원점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이례적인 것이 있어서 이거는 뭐 원칙적인 전쟁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정도의 포격이 오고 가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온한 점을 보고 놀랐습니다.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전혀 마음의 동요, 불안을 느끼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오히려 저희 정치권이 너무 호들갑을 떨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그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앞에 있는 정보를 관리하는 저희들로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민들의 인식 이것이 저희들한테 큰 기반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이 역시 그 체제에 굉장히 그 어려운 상태, 불안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거죠. 저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이 확성기를 예전에 하고 이제 오래간만에 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확성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과민 반응을 하는 것 보고 확실히 이 체제 불안한 사회에 말의 힘이라는 건 말의 총알은 총의 총알보다 제가 더 강하다.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고 또 어찌 보면 우리를 이 상황을 좀 깨나가는데 하나의 찬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그런 점도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바꿔보죠.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 딱 임기 이 터닝 포인트 아닙니까? 몇 점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좀 저 딱 터닝 포인트에 어찌 보면 저희들이 걱정하던 것들을 박근혜 정부에서 좀 고집스럽게 대처해서 그 위기관리 능력을 전 어느 정도 보여준 이번에 그 임기 반환점의 사건, 이번 그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의 그 결과 그 발표문은 상당히 임기 반환점 요 시기에 아주
아주 절묘하게. 절묘한 그 일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뭐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예. 그러나 이제 그것을 빼놓고 예. 본다면 뭐 정말 박 대통령께서 제시했던 그 장밋빛 공약이 좀 신기루처럼 이제 사라졌다. 예. 신뢰 원칙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대통령이 되셨고 경제 민주화 국민 대통합 핵심 공약들 다 파기됐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 불신 시대를 열어놓았고 철학도 원칙도 능력도 없는 산무 국정 운영이었다. 민생은 파탄나고 안보는 흔들리고 국민 건강은 위협받고 있다. 뭐 안보 문제도 사실은 계기가 열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7년의 그런 문제를 한꺼번에 이렇게 해소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다들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의 그 국민 소통 부재, 리더십 부재는 뭐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이 모든 대응 실패로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됐고 검찰 국정원의 일방적인 재갈 물리기 신공안 탄압 그리고 국정원 중심의 그 구조에서 지금 모르쇠로 문 닫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불안감 예. 그리고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법인세 감세 이것은 모두 대기업 감세입니다. 중소기업에게는 아닙니다. 성역처럼 떠받고 각종 규제 완화와 노조 탄압을 정가의 보도처럼 휘둘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최악의 청년 실업률, 천문학적 가계부채, 서민들이 신음하는 민생 경제 파탄 시대다. 이런 상황에선 결코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에 좋은 점수를 드리기는 그래서 어렵다. 몇 점입니까? 뭐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점이요? 이게 대학에서도 60점이면 60점 이하면 F인데요. 예. 50점이면 뭐 점수를 매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한 50점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점수를 하면 F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게 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 소통 리더십의 부재, 검찰 국정원의 공안 탄압, 가계부채, 민생 경제 파탄 이런 것 쭉 지적하셨는데요. 그래도 성과가 있다면 어떤 거를 꼽아주시겠어요? 이번 성과입니다. 이번에 그래도 그 불소통 고집스러워 보였던 남북 문제 예. 그래도 정말 폐쇄적이고 재앙적인 고집불통이 모든 대부분의 경우 국정 실패, 총체적 국정 실패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예. 이 북한에 관한 문제는 제가 말씀한 것처럼 말에 총알이 더 예. 무서울 정도의 지금 체제 불안에 시달려 있는 북한에게 상당히 그 아주 핵심을 찔렀다. 예. 해서 어느 정도의 그 사태 해결을 아하. 실마리를 열어놓은 것 이것은 이번에 아주 잘하신 거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반기로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라는 게요, 뭐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과도 함께 협조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소통부재라는 단어를 쓰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 똑같이 하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소통도 어느 정도 해가면서 후반기에 집중해야 될 과제,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지금 안 된 것들, 그걸 포기하시면 안 되겠죠. 예. 경제 민주화 공약 이행 다 파기하셨지만, 예. 이제라도,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될 과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회복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청년 실업도 최고 수준입니다. 예. 그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들 무조건 다 받아들여서, 이제 고용에 대한 국민적 불안에서 경제 침체에 대한 불안을 민생 파탄에 대한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역회전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복지 공약도 다 파기하셨습니다. 예. 지금 이제 길거리 프레카드 걸려 있는 거 보면 근데 누리과정은 이건 정부가 해야 될 예산을 다 전혀 이번에 예산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지방교육청 예산을 다 하라는 거예요. 지방교육청 예산 할 돈이 없습니다. 예. 하던 모든 것들 다 드러내고 그것으로 해도 지방채를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거의 불가능한 복지의 수법과 방법들을 그대로 다 동원하고 있는 것들. 예. 또 그리고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신공안 탄압 저지대책위원장이 제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일방적인 정치 탄압을 검찰을 통해서 또 일부 국정원을 동원해서 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한 유신 시대나 예. 통할 문제이지 국민들이 그건 싫어할 겁니다. 좋아하지 않는 제도들은 빨리 회복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정치 탄압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탄압이라기보다는 불평등, 불공정입니다. 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성완종 사건, 예. 그거를 다 무혐의하고 뭐 그냥 거의 예. 뭐 한두 건 정도 예. 재판에 하게 하고요. 예. 또 국정원 불법 해킹 사건, 그것도 수사해봐야 지금 수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검찰이 어떤 사실 규명,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모조리 다 X로 하고, 여당발 그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수사도 안 하고 판단도 피해버리는 그의 반면에 야당은 많이 수사한다 이 야당의 말씀이시죠? 경우는 지금 권은희 의원의 경우에는 한번 보십시오. 그때 검찰에서 나와서 그야말로 지금 100만 건의 국정원 댓글 사건이 예. 사실 그 자체가 있다는 건 다 국민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관한 진술을 위증, 그것도 모해 위증이라는 것을 기소해 버리는 이런 뭐 곧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알겠습니다. 여야 문제의 어떤 정치적 예. 불공정 수사, 예. 이것들이 바로 탄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이종걸 대표님하고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정원 그 문제로 지금 이제 재판 중이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기소가 이제 된 경우 그런 건 정치적인 문제지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법 정치자금 문제와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죠? 근데 이제 불법 정치 자금에 있어서 본인 어떤 경우는 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예. 또 부인할 때 대법원에서 소수 의견이 그렇게 많고 소수 의견이 지금 8대 5입니다만 사실 대법원장은 기록 잘 안 보지 않아요? 예. 그 한명숙 총리, 전 총리 의견에 따라갑니다. 그러면 예. 실제 8대 5가 아니라 그건 한 7대 6 정도의 그 의견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더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 옳은 것 같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완종 사건, 또 죽은 분의 녹음 테이프가 있고 쓴 글이 있습니다. 예. 그걸 그냥 다 무로 돌리고 지금 인천시장, 부산시장, 뭐 굵직굵직한 그 정치적한 그분들만입니다. 뭐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뭐 이런 그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뭉개버리는 그거 사실입니다. 그 사실. 그러니까 여야 예. 정치권에 있어 또 평균적으로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은 아하. 저로서는 어쩔 수 없겠죠. 예.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국민적 공정성과 관점에서 형평성이 어그러진다. 형평성이 아니라 그거는 거의 불법 수사입니다. 수사. 여기는 안 하고 여기는 더 두꺼운 수사를 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 앞에 보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도 계속 만약 그렇다면 문제가 이루어져야겠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사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였습니다. 지금 7시 33분 19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출발 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제15호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 아침 빗길에 사고 위험도 있는데요. 평소보다 안전운전에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한남 방면 달래내 고개에서 양재 나들목 구간 1, 2,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3중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은 마무리됐는데요. 옆바로 뒤로 오는 차량들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 강동대로 천호방
방면 동북고교에서 둔촌사거리 구간 아위차로에서도 화물차 승합차 간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지점에서 밀리고 있으니까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면 수서에서 탄천 1교 구간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로 지금 뒤로 장지 나들목부터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운행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밖에 인천로는 지금 원유 쪽으로 한강대 북단 상수도 파열로 긴급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대에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운행에 참고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인도의 수산과학자 모두두구 굽타 박사는 동남아시아 빈민들의 성자로 불립니다. 굽타 박사는 가난한 이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동남아시아 빈민들의 기아 문제와 영양 실조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기후와 환경에 적합한 어종을 개발하고 한 연못에서 여러 품종의 물고기를 양식하는 법도 개발했습니다.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있던 이들에게 굽타 박사가 전해준 것은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선악평화상위원회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I think it will be appropriate at some point this year. 미국 금리 인상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미연준 제닛 옐런 의장의 발언입니다. 평범한 뉴스가 아닌 수익의 기회입니다. 프랭클린 미국 금리 연동 대출 채권 펀드. 미국 금리가 오르면 이자 수익도 오른다. 프랭클린 미국 금리 연동 대출 채권 펀드.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2015년 1월부터 4월 기준 배달의 민족 서울시 서초구 패스트푸드 사진 리뷰수 1위 잠원동 커먼 샌드위치입니다. 촉촉한 물기 머금은 아삭한 샐러드. 잠원동 주민분들 역시 고급지세요. 아, 다들 식사 안 하셨으면 배달의 민족. 안산 메트로타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통 예정인 소사원시선 석수골 역세권 지구에 47층 초고층 전망까지 아파트 오피스텔 총 2040가구 대규모 브랜드타운의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안산 메트로타운 프루지오 힐스테이트 8월 오픈 1800-4767-121.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매일 뉴스 보는 게 1인 여자시죠?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 시각 누리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뉴스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하게 이거 남북 고위급 접촉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죠. 무박 4일이라는 장시간 동안 진행된 남북 고위급 접촉 오늘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는데요. 상황 예의주시하던 누리꾼들 안도감을 내비치면서 여러 의견 내놓았습니다. 명확한 사과를 받아내지 못한 점은 좀 아쉽다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요. 예.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아낸 것이 다행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북한이 다시 한번 도발할 경우 단호한 책임을 물게 해야 될 것이라는 의견과 이런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전투 대기하고 훈련했을 군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누리꾼들이 많았습니다. 예.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상황을 지켜봤을 경기 파주와 연천 등 접경 지역 주민분들도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면서 안심을 했는데요. 주민분들 생업인 농산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남북 대화가 잘 되어 천만다행이고 이번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되길 바란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정부의 입장을 굉장히 여유롭게 만든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론이 굉장히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여론이었었지 네네. 않습니까? 바로 그런 여론을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보다 강경한 입장을 표명할 수가 있었고 네. 결국 이제 그런 힘을 얻어서 이것이 이제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어쨌든 다행이고요. 국민의 여론, 국민의 힘이 무섭다라는 것들을 정치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어떤 거죠? 네, 첩보 영화 뺨치는 부정시험 이런 제목이긴 한데 한국에 머물고 싶어서 직접 개발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부정한 방식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중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보 처리 기능사 시험을 치르면서 카메라를 옷에 숨기고요. 문제를 촬영해서 실시간으로 중국으로 보내면 이어폰으로 답을 불러주는 방식인데요. 부정 응시의 대가로 한 사람당 250만 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 이런 부정행위 꾸밀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바로 붙었을 텐데요. 이제 시험장에 금속 탐지기라도 설치해야 한 반응이었는데요. 한국에서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 재외동포 연구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컴퓨터 자격증 강사로 일하는 한 누리꾼 댓글이 눈에 띄었는데요. 최근에 수강생들 거의 다 중국 동포인데 조선족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 앱까지 등장했다라는 것 말고도 사실은 뭐냐면 중국까지 이게 이제 국제적인 부정행위죠. 그렇죠. 네. 야, 진짜 참 대단하네. 아니 근데 원래 있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정행위에는 첨단 기법이 등장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좀 이걸 발견하기 잡아내야 어렵고요. 되는데 네. 아, 참. 그리고 또 다른 뉴스 어떤 겁니까? 네, 참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저도 참 좋아하는데 2018년에는 국내산 참치를 식탁에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참다랑어 완전 양식에 성공했는데요. 3년 뒤면 양식 참치가 대중화되고 참다랑어 수출로 기대하는 경제적 가치도 수천억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에 국내산 참치 먹을 수 있겠다며 누리꾼들도 반겼는데요. 비싼 참치 좀 저렴하게 먹을 날 기다려진다. 어민들 수확량 걱정 돌고 소비자들도 싸게 먹을 수 있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 좀 다랑어 양식 성공률 높이기 위해 자연보호도 같이 하자. 이런 여러 의견 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이렇게 양식에 성공한다. 이게 근데 양식에 성공하기 어려운 어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잘 됐고 또 다른 거 어떤 겁니까? 네, 우리나라 전월세난 심각한데 유럽도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영국의 경우에 신규 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수도 런던의 평균이 5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비싼 월세를 내지 못하겠다면서 기차에서 먹고 자는 한 여대생의 사연이 최근에 화제가 됐는데 월세 대신에 한 달 철도 자유이용권을 구입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가 500만 원이면 월급이 도대체 얼마여야 되냐. 어느 나라든 대도시는 다 비슷한가 보다. 이게 서울의 미래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굉장히 놀라실 텐데 네. 대졸자 초임 월급이요. 유럽보다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월급 수준이 낮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리고 이 월세 문제라든지 문제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기차에서 먹고 잔다는 얘기인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아 진짜 이거 뭐 지난번에 어디서 보니까 스페인에서 영국까지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네. 월세보다 비행기로. 비행기 값이 더 싸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죠.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국인의 33%가 아침밥을 거른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최근 20대에서 50대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3명 중에 1명이 아침밥을 주 2회 이하로 거의 먹지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안 먹는 게 습관이 되었다 이런 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시간이 없어서 먹지 못한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전문가들은 그런데 아침을 먹어야 두뇌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도 공급이 좀 되고 비만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사실 아침에 시간이 없으니까 먹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1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점심 때 똑같이 안 먹어도 배가 고프더라.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여유가 없다는 게 문제고 좀 아침밥 먹는 게 습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최 기자 오늘 아침 먹었어요? 저는 못 먹었습니다. 못 먹었죠. 네. 딴 사람 얘기하지 말라고. 제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 플러스의 최영아 기자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결국 어쨌든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 저희가 오늘 방송 서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이번에는 합의 사항을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죠. 지금 문성묵 통일전략연구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문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은 말이에요. 이번에 이 5개항인가요? 그 6개항인가요? 6개항이죠. 요 항목을 하나씩 좀 짚어보죠. 일단 첫 번째야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자, 두 번째 항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적인 통념으로 보면 그 북한의 그 표현이 이제 유감으로 돼 있단 말이죠. 예. 유감이라는 게 이게 과연 사과냐? 예.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겁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협의 과정에서는 아마 충분히 서로 의견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사과의 주체가 이제 명시가 됐어요. 북측이라고. 예, 북측이 이제 유감을 표명한 것은 북측이 사과한 것이고 예. 어떤 행위에 대한 그 유감 표명이냐면 예. 것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 그래서 그 표현 속에 북한의 소행을 숨겨놓은 암시해놓은 것으로 저는 그 보고 우리가 합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예, 이제 거죠? 어차피 우리로서는 예. 북한의 주체가 명시된 사과를 받는 동시에 또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협상이라는 게 결국은 상대 각각의 필요들을 놓고 입장을 조율해 나가는 거니까 아마 북한의 아마 이 조항이 가장 팽팽하게 조율이 어려운 조항 중에 하나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뭐냐면 3항이요.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선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 부분 가지고요. 3항.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 얘기는 뭐냐면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다시 우리가 방송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저쪽에서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이런 일을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표현을 보면서 예. 그 앞에 부분 아마 북한은 앞에 부분이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뒤쪽에 확성기를 철거하고 다시는 재개하지 않기로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기를 아마 북한이 원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사태라고 하는 표현은 북한이 다시 도발할 경우 어떤 라디오를 껐다가 다시 켜듯이 세워진 확성기를 언제라도 다시 켜서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그 도발을 억제하고 합의 이행을 강제하는 그런 조항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북한은 사항이 이제 북측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이런데 있잖아요. 우리는 확성기 방송을 오늘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이렇게 시간을 명시했는데 사항 북측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에는 시간적인 명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그런데 이제 북측도 그 합의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예. 북측이 발표한 그 합의문에는 우리 확성기 방송 끄는 것과 준전시 상태 해제를 동시에 하기로 하였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오늘 12시. 예. 북한 시간으로는 뭐 그게 12시 반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시간에 이 방송을 중단하고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우리 측이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적인 회담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산가족도 추석 때 하기로 했고요. 예. 그렇죠. 예, 어쨌든 그 충돌 이것을 이 남과 북이 합의했다는 거 의미가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KTX 광명역 신안산선 개통 예정. 광명역의 빛나는 첫자리. 이케아 코스트코를 누리는 생활의 앞자리. 진짜 프리미엄은 지금부터다. 광명역 IDS. 문의 02-899-5566 LSD 개발.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MBC 건축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냉난방, 건축설비, 전원주택 등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고덕산업단지와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의 비전은 함께 누리고 새롭게 들어설 대형 복합 쇼핑몰을 앞에서 즐기는 이 편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미래가 빛나는 평택, 그 위에 빛나는 생활까지. 이 편한 세상 평택 용이. 9월 오픈 예정 1544-3033 대림.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